해준다. 조정이 나오거나 여기서 전환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확인하고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너무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시장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열광할 때. 근데 뭘 올랐다고 열광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별적으로 올라간 게 너무 많았고 거기에 분명히 다들 이제 고점에 잡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두고 보세요. 가장 열광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단기적으로 짧은 바닥에서 열광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시장이 열광할 때는 이때 시장 1월달 작년 1월에 1년 전에 시장이 열광할 때랑 개별 이때는 언론이 도와주면서 열광을 만든 거, 완전히 열기를 만든 거고요. 900 넘어갈 때 특히 신문의 대문짝이면 뉴스의 대문짝 맨날 일면에 실리고 메인에 실리고 하면서 지금은 열광할 때는 아닌데 개인들은 열광하고 있어요. 왜? 개별주들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다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다 나왔던 겁니다. 이때도 그렇고 여기서 열광을 해요. 여기서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거를 분봉을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열광하는 시기가 종목 시장 섹터에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고 개별 종목의 고점에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열광하다가 보시면은 이게 시장 흐름이잖아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한 주예요. 이게 한 주예요. 지금 개인들이 여기서 개별주로 열광을 해요. 개별주로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개인들이 열광을 해요. 여기서 요런 라인에서 여기 급락 내렸을 때 요 라인에서 열광을 해요. 여기 딱 여기 비슷한 시기가 딱 여기 요런 시기가 열광을 해요. 그리고 한번 조정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여기서 개별주들을 다 꼼짝없이 그냥 있어요. 급락으로 바뀌는 종목들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스타트할 때는 없어요. 왜? 여기에 다 있으니까. 메커니즘이. 여기 화면 보시는 분이라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시장이 바뀌는데 조금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 주봉이에요. 주봉. 이거 이따가 오늘 마감해서 설명드릴게요. 주봉이에요. 한 주예요. 한 주. 자, 급락 나왔다가 3주간 하락을 했다가 이것도 만만치 않은 하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왔다가 이따가 2017년 중간 하락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와요. 열광을 해요. 뭐 올라왔다고 열광을 해요? 근데 개별 종목이 움직여요. 개별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많이 생겨요. 개별 종목들이 막 치고 달려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아서 따라갔더니 막 올라가. 야, 내가 주식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급락을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 본격적인 이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열광이 아니라고요. 열광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이거를 가야 될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이 맛을 기억하고 이게 이렇게 가겠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금은 나머지 여기를 올리는 종목들로 바뀌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바이오들, 가만히 있는 바이오들, IT 종목들 바닥에서 아직 천천히 누군가는 거대하게 자금을 계속 여기다 쌓아두고 있는 것들, 여기다 천천히 계속 나중을 위해서 계속 자금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때는 거기에 힘이 실리는데 개별적으로 슬쩍 올라갔던 거에는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자금이 다 일로 이동해서 이걸 더 올리는데 힘을 쓰고 있는데 특히 이때 셀트리온이 주도했던 거고 이때 열광할 때 셀트리온 움직이지도 않았던 거고 마찬가지예요. 급락하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는데 개별주로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이 구간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위치가 다른데 단계가 다른데 그러나 조금 길게 본다면 지금 열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그 종목이 어떤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섹터는 개별주라고 하지 않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바이로메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파미셀, 그렇죠? 그런 거는 바이오에 묶여서 바스켓으로 바이오 펀드가 움직인다면 바이오 펀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뭐 대북주에 묶였어. 그럼 대북주에 어떤 섹터에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개별주라고 보지 않고 그런 것과 별도로 예를 들어 갑자기 아기상어 테마의 삼성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개별주라는 거예요. 개별성의 재료로 움직이는 거.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세트 묶어서 올라간다고 시장 지수가 꿈틀 뭐 움직여요? 절대 꿈틀도 안 돼요. 개별성이라는 거죠. 용인님. 그러나 셀트로 헬스케어를 주축으로 바이오 섹터가 바이오 바스켓으로 묶여서 자금이 들어와요. 시장은 움직이잖아요. 대북주가 수백 종목이 갑자기 동시에 올라가 동시에 내려가요. 시장은 어느 정도 꿈틀대잖아요. 그런 거 말고 개별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시기. 물론 대북주에서도 일부 개별 성향이 있는 것들을 같이 움직입니다. 대북주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혼자 움직이는 건 개별성이 있다고 판단을 또 해요. 유신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갑자기 치고 달리는 것도.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개별주들이 지금 날뛰는 시기인 겁니다. 연희정보통신입니다. 개별주 장세 지나고 다시 시장 돌아오면요. 어차피 개인들은 다 꼬여요, 거기서. 그래서 최근에 주위를 둘러보면은 어쩌다가 저런 걸 잡아서 자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절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만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주식하면서 한 번 상한가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급등주 대박주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어차피 다 날릴 돈인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뭐 하루살이로 뭐 지금 게임 한 달 동안 게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자금을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중기적 미래적인 뭐 미래에 내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단계를 쌓아가는 거지. 한 달짜리 수익률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박주가 나왔어도 내가 갑자기 뭐 폭등가 상한가가 나왔어도 너무 들뜨지 마시고 그냥 평상심을 이번에도 상한가가 나왔네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갑자기 악재가 생겨서 급락이 나와도 여기는 내가 20% 30% 볼 수 있지만 이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간 게 있네. 이거는 끊어낼 때 뭐 악재가 있으면 끊어내고 세력 물량이 떨어지면은 끊어내야겠죠. 그런 거 끊어내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해야겠네.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올라가는데 너무 좋다. 내가 짱인 것 같아. 이렇게 막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정. 주식은 감정 컨트롤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장세, 10월보다 더 괴팍한 장세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내려가는 쪽으로 말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난리를 치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감정 기복이 많이 생겨버리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20-30년 막 이렇게 주식을 한 게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립을 해 나가겠죠. 그러나 한 11년 정도 시장을 보아하니 이 감정 기복이 있으면 반드시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한 번씩 뭐 눌러주세요. 1 눌러주시든